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살짝 우리 예상과 달리 나오면서 시장이 좀 요동치는 그런 하루였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그런 격도 있고 달리다가 방지턱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기 어떤 그 트리거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내일 아침 발표될 CPI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조정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올라왔던 대형 우량주가 조정을 받을 건지 바닥에 있던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들이 또 올라올 건지 2차 전지가 올라오는데 또 테슬라 문제가 좀 끼어 있는 거죠. 네, 앨런 머스크가 돈을 4.4억 달러나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좀 일시적으로 변할 것인지 기존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뭔가 방향을 취하기에 전문가들도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런 케이스는 일단 하루 정도는 웅크리고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섣불리 움직이다가 두 번 터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하루 좀 터지더라도 묵묵히 좀 시장 방향성, 트렌드, 수급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러한 그 엉덩이 무거운 하루를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단기 이익 실현에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죠. 네, 핵심은 선거 이후에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여부인데 혹시 이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건 이제 한국의 환율 움직임과도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동시에 같이 쌍으로 움직이는데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원화가 강세로 움직였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시장은 네옴시티도 움직이고 수소도 같이 관련해서 움직이고 또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건지 공화당이 생각보다도 약하게 승리를 했을 때 그동안에 눌려있던 신재생 에너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비트코인 FTX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발생하는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신재생은 추가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그 연속성은 있을 것인지 여러 생각들이 함께 복잡하게 섞여 있는 그런 아침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1.9나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많이 하락했죠. 나스닥 2.48, S&P는 2.08. 그래서 기술주들이 투자를 많이 얻어맞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 증시 중간선거 결과를 주시했다. 하원선은 공화당 유력, 상원은 박빙, 민주당 선방은 해석. 뉴욕 연은은 미 장기 기대 인플레 안정적 수준 유지. 주커버그 메타 CEO가 1만 1천 명을 해고했죠. 전체 직원의 13%나 잘라냈는데 반대로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그런데 뒤에서도 이야기했던 노블록스가 박살이 났어요. 네, 매출도 좋고 일일 활성화 사용자도 좋았는데 주당 수익이익이 마이너스 50% 하락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하락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시장의 어떤 변동성, 개별 종목으로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그런 불안정한 시장이었다. 특히 테크 업종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 영토 반환을 해라. 피해 보상을 하면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철수를 해요. 헤르손은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도 이제 합병 선거도 통과해서 통과시킬 정도인데 여기서 철수를 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가짜로 일부 전제를 위해서 일부 후퇴를 하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한번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게 IMF가 45억 달러를 지원을 했다. 암호화폐 전반이 급락을 했다. 비트코인 2년 만에 18,000달러 최저를 기록했다. 르노가 2040년에도 내연기관 차량 시장 점유는 40%를 웃돌 것이다. 이런 하나만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봅시다. 일단은 민주당이 선방을 하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0.74%, 110.40 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은 약간 강세로 돌아섰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그동안 강세를 살짝 돌려 세우는
약세 움직임도 예상이 되는 거죠. 환율 측면에서. 네, 미국 금리 한번 봅시다. 3개월, 2년, 우리가 잘 본 10년은 오늘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2년짜리는 9bp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도 4bp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섭게 치고 올라갔던 WTI가 오늘은 3.17%나 하락을 했네요. 네, 주간 재고량이 390만 배럴이 증가하면서 의외로 20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거라는데 390만 배럴 증가하면서 WTI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이 다시 리오픈으로 나오고 또 뭐 전쟁이 혹시 또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이 된다면 WTI 가격은 그렇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애플은 3.32% 하락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7.17%나 대형 우량주들이 특히 테크 업종 대형 우량주들이 집중적으로 이익 실현에 매도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하루였죠. 엔비디아도 5.66%, TSMC만 0.04%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64%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5.2, 사람 자르고 비용 자르니까 역시 올라가네요. 더블록스가 21.45, 그렇죠? 네, 매출은 10% 증가, 일일 활성화 사용자도 24%나 증가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50센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노블록스가 박살이 난 그런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제가 18,000달러라고 했는데 15,950달러 2년 내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14.69%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FTX라는 거래소가 돈 유동성 문제에 휘말리면서 문제가 바이낸스와 합병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이낸스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현물 시장과 단절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비트코인은 이런 면에서 큰 영향은 현물 시장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을 한번 봅시다. 뭐 당연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올 타이밍이다. 단기 산타넬리 1차가 마무리되고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전통의 민주당 선언 종목들의 단기 조정이 큰 특징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태양광, 풍력 등이 오르고 문제는 2차 전지는 굉장히 아리까리한 거죠. 앨런 머스크를 보면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2차 전지는 하락을 하는데 반대로 민주당이 이기면서 2차 전지는 다시 올라올 확률. 이게 서로 맞부딪힐 확률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견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 미리 얻어맞았으니까. 결국 혼조세가 시장의 대세이며 혼조세,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주가 상승 연속성의 부족이 나타나며 어제 그제 쫓아갔던 우리 주린이들은 또 한 번 터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오늘 두려움이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협상 지속으로 이게 이제 재건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또 테이마로 올라오는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재건주 이런 것들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우리가 참여할 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는데 이런 데 꿈만 있는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가는 건설이나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동안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방산이나 에너지, 그 다음에 대형 우량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인데 일단 조정을 받는데 단기 조정일 거냐, 장기적인 트렌드의 모습일 거냐, 이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하루 흐름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발표될 CPI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오늘은 단기 조정을 견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자르고 현금을 마련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아침이다. 하지만 산타넬리 1차 상승은 이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단기 조정에 또 들어갈 확률이 있다. 단기 조정을 걸친 후 다시 2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연말 산타넬리 2차 기대감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을 참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큰 어떤 흐름, 반도체 이런 애들도 오늘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렇죠? 대형 우량주들도 좀 두들겨 맞을 것 같고,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주, 온갖 잡주,
수소 이런 애들이 좀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사서 또 지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참 어려움은 있지만 시장은 이런 쪽으로 접주 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돼 들어가는 집중에 들어가는 분산이 아니라 집중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굉장히 뭐 방향성 예측하기 힘든 하루지만 오늘은 좀 정중동을 하고 지켜봐라.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생각만큼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빠질 것 같지 않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섹터상의 움직임에 대한 그 변화들이 강하게 나올 것인지 살짝 나오고 단기적으로는 끝날 것인지 한번 잘 지켜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